안녕하세요. 예비고1 고교 수학 정복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부터 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고등학교 수학을 전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1부, 즉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접근하셔야지 앞으로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적을 알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도록 합시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의 차이고요. 두 번째 분량과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는 난이도의 차이가 있고요. 네 번째 내신 시험 문제 차이가 있네요. 와, 네 가지나 있어요. 네 가지나. 와, 너무 많네요.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차분하게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그럼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용의 차이입니다. 내용의 차이. 중학교 수학은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개별적 개념을 가지고 배웁니다. 즉, 방정식이면 방정식, 연립방정식이면 연립방정식, 함수면 함수, 특히 2차 함수, 1차 함수겠죠. 그 하나하나를 격파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그리고 부등식도 마찬가지겠네요. 특히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게 이 개별적 개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형입니다. 즉 기하 파트죠. 중학교에서 도형, 즉 기하 파트는 우리가 백지 위에, 하얀색 종이 위에 도형을 보조선들을 그려서 반직선, 선분 혹은 직선들을 우리가 그려서 혹은 삼각형을 그려서 직접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증명할 때도 세세세, 사스, 아스 아시죠? SSS 합동, SAS 합동, 아스 합동 이런 것들 우리 배우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직접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구하게 되죠. 이렇게 개별적 개념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것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은 중학교에서 배웠죠? 그렇다면 연결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방정식과 부등식 혹은 방정식과 함수 이런 식으로 해서 단원명이 정해지게 되죠. 그러면 방정식만 나올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앞에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 문제는 이 문제는 방정식처럼 돼 있지만 알고 보니 함수로 풀려야 되고, 이 문제는 부등식 형식으로 돼 있는데 알고 보니 방정식으로 풀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 아픈 거죠. 그 다음 수학 개념의 추상성과 관념성이라 되는데요. 일명 해석학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해석학이라 불러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수학은 보이지 않는 데서 어려운 게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즉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추론을 해서,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무엇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사고가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학, 즉 철학적 사유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푸는 시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중학교 수업 시간과 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단 5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험 시간도 단 5분의 차이밖에 없다는데 핵심이 있죠. 그렇다면 급법 방법 봅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급법 방법.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이 추천드린 건 이겁니다. 수학 이야기사 있죠. 수학 역사 혹은 수학 각종 교양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재밌고 쉽게, 이런 개념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왔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 나왔구나. 가우스가, 혹은 우리가 수열을 만들 때 가우스가 10살 때 만들었다, 12살 때 만들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걔가 초등학생 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게 됐을 때 초등학교 생각하는 그 머리 정도와 사고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접근해야지 쉽고 빠르게 이해되겠죠. 그냥 냈다 공식만 외운다고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련 도서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들을 좀 받아들이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이죠. 이번 겨울방학 좀 깁니다.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고 나서 겨울방학 엄청 길죠.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3월까지 너무 긴 기간입니다. 이때 이런 걸 통해서 사전 작업을 통해서 도대체 미분이 어떻게 나왔을까? 적분이 어떻게 나왔을까? 수열은 극한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거 아주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학교 수학 정도의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인수분해, 곱셈 공식 정도는 무의식입니다. 이건 무의식이에요. 보자마자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손이 막 저절로 오! 풀렸어.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 정도까지 연산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 거의 암산 수준으로 좀 풀 수 있을 만큼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손으로 나올 정도까지 좀 해두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누적식 공부죠. 우리가 수학은 나선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했던 거 또 하는데 약간 더 심화, 했던 거 했는데 또 심화, 거기서 좀 더 살붙이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누적식 공부와 현행 과정의 심화 공부, 네, 이 과정이 선행학습보다 조금 더 중요하니까 조금 더 자기 과정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도대체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네, 모의고사죠. 네,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모의고사들 있죠? 혹은 중학교 수학 총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형식으로 된 거. 혹은 K-모, K-미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심화학습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깊이, 멀리 가는 선행학습보다 깊이 있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분량의 차이예요. 중학교 교과서는 3년치를 전부 다 합쳐서 보더라도 600페이지밖에 안 돼요. 뭐 내용 설명 빼고 문제 있고 개념 정말 중요한 것들만 딱 땄을 때. 자, 그럼 한 학기로 나누면 우리가 3년이니까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체 6개죠? 네. 6개로 나누면 1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중간, 기말 합하면은, 중간, 기말 따로따로 보면 5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치만 고등학교는, 자, 이과 수준입니다. 이과 수준. 문과는 조금 더 작긴 해요. 네. 이과 수준 바이블이나 정석, 이런 유명한 책들 있죠? 그 기준으로 보면 1800페이지가 나오고요. 한 학기 그러면 300페이지, 중간, 기말 각 150페이지입니다. 그럼 분량이 몇 배죠? 3배네요. 네. 기본 2.5배에서 3배라고 말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각 학기당 똑같은 과정으로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자, 속도가 좀 더 빠르죠. 왜요? 3학년 때 거의 대다수의 고등학교들은 뭘 하느냐? 복습을 하죠. 진도 나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남아봤자 기하 벡터 정도 남아있고요. 문과는 다 끝나 있습니다. 그건 거의 90% 이상이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1학년 때 배울 게 있고 2학년 때 배울 게 있고 3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물론 교육부에서 말하는 우리 교육 과정의 속도는 거기에 맞춰져 있지만, 자, 거의 대다수, 거의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학년 때까지 다 끝나게 되죠. 조금 넘어가봤자 2학년 조금 더, 한 학기에서 두 학기입니다. 즉, 자, 수원, 수투, 이제 개정 과정이니까 고등상하가 되겠네요. 1학년 때 끝납니다. 자, 두 번째 2학년 때, 원래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2학년 때 끝나고, 이과 친구들 미적분도 기백을 3학년 때 배워야겠지만, 자, 2학년 때까지 1학기 때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같이 나갑니다. 혹은 미적분 2와 원, 2를 같이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심지어 미적분 1과 기하 벡터를 같이 나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과 친구들은. 그래서 이 4개 과정이 한 1년 동안에 다 끝납니다. 2년에 걸쳐서 끝날 게 1년 동안에 끝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선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선행의 필요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선행을 하다가 수학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학습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러면 선행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가 중요해지죠. 네, 자기가 지망한 학교를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자,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게 될 겁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쓰게 됐을 때 자기 지망한 학교의 수학 커리큘럼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은 1년 동안의 진도가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학교 연간 계획표 속에. 그 속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시고, 자, 기본 추천은 좀 이런 거 안 보더라도 기본 추천은 반년치 선행을 원합니다. 수1을 자기 과정이라면 수2까지, 즉 개정과정 상이라면 하까지, 하를 하고 있으면 미적분까지, 미적분하고 있으면 통계까지를 하는 게 가장 기본기고요. 여기까지 선행은 필요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네, 조금 힘들더라도 해 나가는 게 맞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멀리 가야 되는 경우는 자기 지망하는 고등학교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죠.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배우는 난이도의 차이예요. 중학교 때 들어본 적도 없는 기호나 개념을 고등학교 처음 배우는 게 전체 50%입니다. 그게 뭐냐? 극한, 미분, 적분, 그리고 수투에서 지금 개정 화정 하에서 로그도 나오고요. 삼각 함수가 나오고요.
네, 우리는 삼각 B라 부르죠. 삼각 함수, 그 다음 벡터가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처음 배우는 거죠. 자, 그리고요. 당연히 그럼 체감 난이도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중학교 심화 과정인데, 자, 고등학교 1학년을 말합니다. 요때 고등학교 수학이란 심리적 좀 부담감이 작용해요. 아, 고등학교 수학은 어렵겠구나. 긴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 긴장이 필요 없는데도.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지는 게 있고요. 자, 교법 방법은 이렇습니다. 차근차근 여러 번 제대로 된 공부법이죠. 다시 한번 차근차근, 두 번째 여러 번, 그 다음 세 번째 제대로 된 공부법을 통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 적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내신 시험 문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많은 유형 문제를 풀면 끝나죠. 뭐 센수학도 좋고요. 네, IPM도 좋고요. 시중 문제도 많죠. 그런 걸 통해서 유형 연습, 뭐 일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고난이도면 뭐 우리 A급 수학이라든지 뭐 최상위 수학 혹은 수학의 신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많은 유형 연습만 반복하면 되겠죠. 그럼 90 이상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실수를 주는 게 핵심이었다면 고등학교 수학은 좀 더 복합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연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방정식 문제만, 함수 문제만 별로 없습니다. 섞이죠. 섞이니까 단순하게 푸는 방법을 외우는 걸로만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시험 한 30에서 40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교과서 수준이죠. 자, 문제 푸는 전형적인 유형풀이 워낙 넓습니다. 다 풀 수가 없어요. 물론 풀려고 덤비려면 못 푸는 건 아닙니다. 모의고사 뭐 10년치. 자, 한 모의고사당 우리 30문제씩 있어요. 3월, 6월, 9월, 11월입니다. 벌써 4개예요. 그럼 120문제인데 5년 치면 곱하기 5죠? 600개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네, 너무 비웃고 있나요? 비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기본 문제지 뭐 정석, 바이블, 개념서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투스에 나오는 것 책도 많고요. 메가 스터디 있겠네요. 비상이들도 있네요. 여러분 각 출판사별로 나오는 어마무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자, 기본서 하나와 유형 문제집 하나를 제대로 잡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푸는 그리고 생각하는 깊이를 넓게 해야지 정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신 시험만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공부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제대로 된 공부법은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끝까지 도대체 결론이 뭘까? 저 선생님이 뭘 하고 싶을까? 우리 TV에서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 핵심 내용은 2부에 넘어가죠. 네, 그래서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아시겠죠? 전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다? 네, 분량의 차이도 있고요. 진도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 난이도의 차이가 있고요. 내신 시험 문제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지는 앞서 조금은 언급드렸습니다. 일단 수학 교양서 보시는 게 맞고요. 이번 방학 기니까. 자, 그리고 선행은 반년치까지는 가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깊이 있는 수학 공부법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리고 핵심은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자, 내용 보시고 2부에서 뵙도록 하시죠.